자, 안녕하십니까. 출생아가 사라지는 한국 인구 해결 대안을 국민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7번째로 출생아 재정 대안에 대하여 의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국회나 출생아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한번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중일까요? 통계청이 어제 충격적인 출산율을 또 발표했습니다.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 사상 최저입니다. 합계 출산율이라는 것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숫자입니다. 출산율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세상 놀랄 일인가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놀랄 일입니다. 지난해 출산율이 0.7명, 사상 최저, 충격을 줬는데 올해 상반기에 0.76명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12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상 부모님들이 상반기에 아기를 낳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반기에는 더 줄어드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0.6명대로 추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인구는 44개월째 2019년 11월 이후 계속 감소 중입니다.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더 많은 것이죠.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2.1명인데 지금 3분의 1 수준.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말한 대로 2017년도에는 5천만 명에서 2117년도에는 1,500만 명인데 지금 감사원에서 부산 인구가 지금 342만 명인데서 2017년도에 같은 해에는 73만 명으로 마이너스 78%다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산 인구가 342만에서 73만이 되면은 얼마나 줄어드는 거예요. 부산은 좀 특별한 경우 같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분석이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생아 인구가 없어져가는 한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예산을 정부와 함께 예산을 출생아 비용을 주지 아니하면 지방은 계속 소멸해 간다. 68%가 매우 심각하게 사라져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제가 2006년도에 일본을 갔는데 1980 일본에요 안 사는 지역이 많아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인구가 변동된 거죠. 인구가 변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한국도 이제 그런 사회가 되겠구나. 지금 40년 된 일본인데도요 지금 한국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1999년도에 10년간 외국인을 근로 상대로 성교육을 해보니까 외국인 근로자는 월급의 80%를 본국으로 송금합니다. 20%도요 자기 나라에서 나온 음식을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번 돈은 한국에 절대 안 씁니다. 그래서 교통비하고 음식비를 사용하는데 자기 맛 좋은 자국의 음식을 수입해 먹습니다. 그리고 생활도구도 전부 헌 것을 사지 절대 산 거 사지 않습니다. 비싼 거. 그래서 재활용장에서 버려진 거 좋은 것으로 재활용에 쓰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좋은데. 자, 그래서 그때 정교 목사로서 어떤 때는 무거운 것은 내 봉고차에 실어다 주기도 했습니다. 타국에서 온 이민자나 그런 사람들은 다 돈을 그렇게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쓰지 이와 같이 경제적인 면에 우리나라가 변화가 많습니다. 물 없는 대형 저수지 안에는 식량 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장성국 댐인데요. 이런 댐들이 있어서 그 안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댐에 물이 없으면 생량 생산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의 시인 남성 싱글이 54%라는 반 이상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겠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모를 보양 못할 고물가 사회에서 지금은 불효시대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도 않고 자녀가 낳아도 나도 지금 혼자 살고 부러받을 건데 모두 나야 이런 사회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하죠. 출생아가 국내에서 세금을 내갖고 세계적인 10대 부국인 2023년에 국가 예산이 639조입니다.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냅니다. 불효를 해도 세금을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20세까지 65세까지 인력과 세금을 받음으로 출생아 비용을 과감히 투자해서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놔야지.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겁니다. 지방도 없어지고 세금도 낼 사람이 없고 일도 못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 세금 안 나와요. 그때 가서는. 그러니 지금 육성해야 되니까 정치인들이
얼마 후에 인구가 없어지면 국회의원도 감소돼요. 뭐 지금 300명에서 뭐 200명이나 100명이 안 나와요. 그때가 내일이 아니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명예제도를 쓴다든지 공무원 질관을 줄인다든지 해서 좀 나라가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산 재정으로 준 금액은 한국에서 산업이 빨리 재투자되고 가정 경제는 순환만 거치기 때문에 돈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에 묶어놓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악재가 돼요. 지금 중국이나 일본이 부동산에 묶여진 돈으로 인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부동산에 투자되면 그렇다니까. 그러나 이것은 현금으로 줬다가 현금으로 다시 그걸 쓰니까 되고 또 그들이 세금도 내고 자녀도 낳고 이 출생하라는 것은 일거 삼사득을 보는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지자체가 뭐 80% 소멸될 위기에 있고 또 뭐 아이들이 없다. 지금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아이들이 없다. 뭐 그런 현상들이야 뭐 우리가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에 쌓여놓은 것과는 다르게 부동산은 움직이지도 않고 그대로 투자만 되는데 출생아 비용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유익이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출생아를 양육해 놓으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재정 투자도 되고 나라도 발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그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출생아 문제로 인한 인구 대책에 대한 공영방송과 유튜브에서 300개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어보니까 아예 양육비가 3억에 4억 들어간다고 하는 보건사회원, 연구원이나 또는 이런 데서 2만 명씩 조사해가지고 그런 비용들을 보니까 과연 우리나라에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입장상.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보건사회부에서 2억, 3억, 10,000명 이상 조사를 해가지고 나온 결과입니다. 뭐 한두 명 사례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또 여러 단체에서 신문과 방송으로도 한 아이 양육비가 3억에서 6억 들어간다. 수없이 진단해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1억도 씻는다는데 뭐 6억, 3억 어떻게 되느냐.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감하게 투자해야 되고 정부가 재정을 바꿔야 됩니다. 그 출생아 정책은 이스라엘이나 서구처럼 한국도 모두 해봤어요. 이런 정책들을 써봤는데 계속 출생아는 하락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서울대 교수가 지금 계속 하락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가 지금 바뀌어서 정책을 미리 만들어야 된다. 이분은 출생아가 증가되는 방향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락하고 있으니까 정부가 바꿔야 될 것만 얘기하고 있고 정해진 미래로 나라가 멸망해 가니까 그에 대한 대책만 세워야 한다고 하지 출생아 대책에 대한 문화나 이런 부분은 전혀 발표하지 않아요. 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분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서울대 인구학자니까 제일로 보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의견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꼬리표만 붙은 출생아 정책이다 뭐 평가하고 있고 많이 하는데 출생아에게 양육비 정도 10% 정도 복지 비용만 쓰지 말고 1억을 준다고 해결 안 되니까 적정선 5억이랍니다. 5억이 아니라도 3, 4억이라도 줘야 한다 하는 것이 저의 여러 가지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한 아이 양육비를 3 내지 6천만 원 정도 주고 있는데 복지 자원에서 출생아 부모에게 주었습니다만은 그러나 한국이 이혼율이 50%고 이혼 방지하고 이런 노력을 누가 지금 안 했으니까 하나의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기르는데 보험비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험비를 해외에서 데려오는 방법도 여러 가지를 제가 준비해서 정리해놨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을 변호사들이 법적 판결을 통해서 이혼을 시키자고 아까도 다른 데 말했습니다만 이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열심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이런 전문 변호사들이 좀 방향을 바꿔서 이혼 시대가 아니라 뭐 이혼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연구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력과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이혼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해야 나라가 살지. 그래 이혼해라 하고 이혼비 받아먹고 한다 해서 이 나라가 잘 되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향과 문화를 국민들이 요구해야 되죠. 당신이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돈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Have you ever seen anything like this? Look how many shops are in a shopping mall.
you find something like that in London? No, nothing like this exists in London. A few shops sometimes, a few kiosks, but But not in the not a mall. subway. No, not a mall. Very busy city, I think, and the subway in UK. Well, we wouldn't go to a subway to buy skincare, that's for true. I don't buy skincare, so. Transit station where you have all the stairs to go It's up. so old, and you actually have spiral staircases in some of the stations. Yeah. And some of the stations in London, you don't even have an elevator, so... 자, 제가 파리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가방을 여러 개 갖고 다니다가 이거만한 가방을 지하철에다 놔두고 내렸어요. 그 이제 한 5분을 가지고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가지고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하철이요, 거기는 험합니다. 프랑스 파리도요, 이렇게 무슨 뭐 지하철에 시설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험해요. 하니까 벌써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경찰이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못 찍게요. 왜? 이거는 폭발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가져가도 안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한 5분 기다려가지고 본부에 연락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시설이 험해요. 시커매요 다들. 그런데 한국은 전부 빛나고 뭐 어디 시커먼 게 있어요? 밝고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영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고 놀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잘 해놨어요. 돈 드는 천연가스 이렇게 산유국이 되었을까? 나 이런 말 잘 이해 안 됩니다. 난 잘 모르겠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나 전문가들이 다 분석하고 이렇게 내놓을 때는 책임 있는 말이거든요. 이런 것이 한두 개가 안 나와요. 다시 말해서 한국은 돈 많이 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 잘 벌고 있으니까 이 돈 단 쓰지 말고 국토개발 그만하고 구도개발 그만하고 신생활을 위하여 집중 투자를 하고 70~80% 써도 돈 남다는 얘기입니다. 필리핀 가난해요. 그 나라 돈이 없어요. 그래도요. 공항에 도착하면 엄청난 크기와 규모로 놀랐는데 그것보다 더 경악하는 것이 인천대교라고 합니다. 외국인 역시도 인천대교를 지나면 바다를 달리는 것 같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놀라운 길이의 대교입니다. 2위, 자, 국토개발이 잘 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무슨 공항이 뭘 그렇게 잘 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글쎄요, 많은 나라를 안 다녀봤지만 공항 잘 됐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 분석합니다. 일본의 공항보다 훨씬 더 세계에서 한 번째가 두 번째인가 잘 됐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돈을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잘 됐다는 얘기죠. 그랬으니까 이제 그만 투자하고, 나는 그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그만 투자하고, 이거 다음에도 화장실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화장실도 1위고 뭐 잘 됐어요. 세계 지하철 뭐 1위 들어가도 될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국의 화장실은 세계적으로도 깨끗하기로 유명하며 외국인 역시도 한국의 화장실을 한국 여행 중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뭐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우리 다 화장실 사용하는데 네, 이런 화장실 비용 잘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비용들을 다 제발 출생활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나라가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하여 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굳건한 국방을 위해서 수출을 위하여 한국인들이 위대함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다가 요즘 많이 수출한다고 그러는데요. 싸우지 않으려면 폴란드 대통령은 무장을 해야 된다. 갖춰놔야 되죠.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보다 훨씬 더 무장을 잘한 것이 그들이 감히 넘어오질 못하잖아요. 말만 그렇게 나발나발하지. 그래서 한국 무기가 넘버원이다. 태위 방사는 28조 원을 수출할 듯하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런 일을 하려면은 젊은이들 아이들이 필요하고 이런 국제시장에서요 잘못하지 않아도 상대가 잘하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국제시장 그렇잖아요. 상대가 잘하면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도 하지만 혁혁한 나라를 이렇게 세워서 나라 경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많이 돈 번 거 잘하고 좋다. 이런 재정을 가지고 더 많은 건설을 하지 않고 어떤 자료 보니까요. 20년 뒤인가 15년 뒤에는 지방에 있는 지하철을 싹 못 쓴대요. 지금 엄청나게 투자해서 지하철 만들어놨는데 못 써요. 유지 비용이 없으니까. 아르헨티나처럼. 제가 40년 전에 우리 동서 한 사람이 무역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갔다 와요. 2달만 한 번씩 아르헨티나가 무역을 하고 와요. 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수십 배도 잘 돼 있는데 물이 없으니까 못 씁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소리야, 뭘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옛날 선진국이었거든요. 이탈리아의 그 이제 엄마차 산말리가 있는 영화가 일본 나오는데 이탈리아의 의사 아들이 아르헨티나에 식모로 간 엄마를 만나러 갔다 이겁니다. 의사가 부인을 식모로 아르헨티나가 보낼 정도로 이탈리아가 가난했고 아르헨티나는 부자였는데 지금은 독재자 한 사람 때문에 아르헨티나가 망해가지고 지금 수시로 잘 돼 있는, 시설 잘 돼 있는데 못 쓰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가 15년이나 20년 뒤에 지하철을 못 쓰는다면 얼마나 지금 불행이에요. 지하철 잘 되죠. 광주 대도시가 지하철 잘 돼 있습니다. 아주 빛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15년이나 20년 뒤에 못 쓴다면 이거 어떻게 안 쓰고 싶으면 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돈 없으면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지 말고 그냥 그것을 잘 해놨으니까 그만하고 그 70% 비용 가지고 출생아 재정을 해야 된다. 이것이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고 나라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지 농민들이 알아갖고 되겠어요? 우리같이 천박한 사람들이 알아서 나라가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목숨 걸고 이 일을 말하는데 제발 이런 일을 위하여 나라가 경영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나라가 경영을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생아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시장에 가서 지구촌 시장 옛날에 해외 한번 가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1985년도에 제가 일본 갈 때요. 그때는 일본 불가능했습니다. 일본 비자를 안 내줘요. 일본 비자를. 나는 그래도 단체 이름이 그 학교 이름하고 비슷해가지고 쉽게 됐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친구는 돈도 많이 내는데 단체 이름이 안 맞다고 3개월 뒤에 일본 왔어요. 그때 일본 가기 힘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가난한 나라 사람이니까 안 받아줘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 못 가는 나라 있어요? 제가 2006년도에요. 유럽 18개국을 순방했습니다. 2006년 18개국을 순방하는데 그냥 무비자라고 해서 무비자로 갔죠. 영국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대요. 한국은. 그러니까 어쨌든 들어왔으니까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데요. 한 18살이나 되는 아가씨가 그때 내가 50대거든요. 돈 얼마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데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방향이 좀 좋게 물어봐서 그런데 영국식 그 발음이요 아주 나빠요. 미국식이 아니라. 그 아저씨는 다 보여줬죠. 다 보여주고 있는데 통과했어요. 또 어느 나라를 기차를 타고 가는데 내리라 이거예요. 다음에는 한국과 그 비자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당신은 비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거기서 못 갔어요. 그 나라는. 그래서 한 3개 나라를 못 갔는데 다른 나라를 마음대로 가요. 기차 타고 막 자고 가고. 이게 스페인에서 오스트레일리아까지 한 12시간 기차를 타고 가는데 잤어요. 거기서. 아무 장애 없이 3개, 4개 나라를 통과해요. 기차를 통과해요. 그 정도로 한국인은요 가도 지금 대우를 받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지구촌 시장에 살고 있어 우리는.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때가 딱 막힙니다. 못 가요. 왜? 가난하니까. 너희도 가서 뭐 하느냐 이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이 당분 1회 70조 잠수함을 만들고 아주 방산 시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해야 되죠. 이것 외에 왜냐하면 우리가 국방에 위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것 외에 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고 모든 비용을 절반 70% 줄여가지고 나라를 경영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국회와 정부에 제안하는 것입니다. 교육계가 신생아를 낳지 못하게 교육계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인데 철밥통입니다. 그 사람이 좀 잘못해도요. 그 사람도 계속해요. 좀 잘못해도. 특별하게 잘못하지 아니하면 평생 높은 임금을 받고 교육계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절반으로 줄이고 이 비용을 줄여서 이런 일에 계속해 나가면서 신생아 비용을 해야지 신생아를 못 낳게 하는 교육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여러 군데서 지금 집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는 정밀하고 심각한 경쟁에서 잘해야지 된다 이겁니다. 열심히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 나라를 살려갈 수 있는 방향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재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고 신세가 비용을 싹 주어서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건설 재정 같은 것을 사용하자 하는 그 가능성과 방향을 얘기하는데 뭐 다 숫자로 세봐야 되겠죠. 그러나 뭐 세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와서요. 대학 3학년에 다니는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꼭 출실해야 되죠. 그런데 그대로 공부를 해서는 내가 학점을 돈이 안 나오니까 학점을 못 갔다 해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 날 오전 수업을 빠지고 오전 학점 2개인가 생각되는데 그걸 빠지고 다음 학기 하고 1년간 더 다니더라도 그걸 하고 내가 오전에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출석을 안 하고 그냥 오전에 일을 했습니다. 오전에 일을 하고 월요일 날 오전 수업을 안 하게 결심을 했어요. 그 결심까지는 한 달간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계산이 뻔한 거죠. 그리고 내가 한 2주간 일해보니까 월요일 날 오전 수업에 참여하고 일을 해도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오전 수업을 제대로 받고 그의 학점을 다 땄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이형을 무릅쓰고라도 결정을 해서 나가면 자연히 문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대학 그때 20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돼요. 그때 20만 원 커졌습니다. 국비가 전남대학교. 지금 뭐 정부에서 뭐 10조, 20조 되는데 아닙니다. 정부 돈이 아까 4조, 5조 지금 무기를 팔아고 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작하면 해결됩니다. 투자하고 결정하면 해결된다 이겁니다. 대학생 한 사람이 이거 20만 원 40년 전 얘기인데 20만 원 거의 없어가지고 포기하고 공부를 일을 하다 보니까 해결된다 이겁니다. 도와줍니다. 뭔가 해결 방향이 있다는 얘기죠. 정부가 이런 과감한 대안을 가지고 나가야지. 그 돈 많은 사람들은 200억, 300억 벌면서도 이런 중요한 일에 과감하게 정부가 투자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나가면 됩니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정부의 재정 확보는 아까 말한 대로 건설 비용 70% 이상을 줄이고 이게 좀 어려운 일 같습니다만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정경유착으로 안 받는 세금도 있거든요. 이런 금호회 같은 국민운동을 해서 좀 아이디어를 모아갖고 추진해 나가면 된다 이겁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얘기 같습니다만 하면서 정부는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국회의원 법으로 정해서 실제 나가면 빵꾸가 떼어진다 이겁니다. 부족하면 외자도 빌리죠. 나라가 여러 가지 건설을 잘하고 있다고 많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16년 해봤는데 이제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이제 포기하자. 지금 이런 스타일의 나라의 경향인데 아닙니다. 문화라는 모든 노력을 통해서 해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다 하고 말하는데 이것도 연구를 좀 해봐야 돼요. 아니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능과 자본으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물론 단순 노동은 외국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핵심할 수 있는 한국 인물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한국의 씨를 말리는 방향으로 그대로 놔두고 그래 포기하자 그게 아니고 이런 일들을 해서 지금 외국인이 없으면 벌어서 쓰는 돈은 다 외국인일 뿐이다. 많이 돈 벌어가요. 벌어갑니다. 이런 대가를 받는 거죠. 이렇게 자녀를 낳지 않으면 청년들 관심이 없는 건 뭐야? 자기가 안 되겠으니까 포기하는 건데. 그래서 젊은 남성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인구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 취업해라, 결혼해라, 아이 낳아라, 이건 부모들이 다 하는 얘기인데 부모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죠. 야간. 그런데 누구나 아는 대로 한국인의 지하철도 아까 말했습니다만 최고 수준으로 잘 되었으니까 이제 20년, 30년 뒤에 한민족이 사라지면 누가 이 나라를 침범해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국.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건설 비용 같은 거 30%만 쓰고 국고 보조 같은 거 이런 거 다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인구가 7%인데 20년 후에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 10% 올려서 나라를
임진왜란 때, 6.25 때 군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랬지만 그래서 인구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재정만 없어졌지. 그런데 이 인구 전쟁에서는 인구가 없어져 버리니까 재정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출생아가 없어져 20년 뒤에 시간 말리니까 일할 청년이 없어서 각 지자체마다 지금 인구가 없어져 갖고 65살 인구가 뭐 40% 늘어나고 있고, 이게 되면 일할 사람 없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뻔한 계산이 나오는 거야. 아니겠습니까? 울산이 지금 광역시에서 인구가 없어져 가니까 광주도요, 광역시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나주를 편입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기준에서 인구가 부족하면 그 유지를 하려고 그런 일을 하겠죠. 인구가 없어지는 대안이 필요하지. 지금 울산 광역시도 아마 그러는 모양입니다. 외국인 목회 경험을 보면 외국인 근로자는 단순 노동만 제공하고 벌어서 다 자기 나라로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나 한국의 인구는 멸절에 지쳐서 전 인구 전쟁에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많은 돈을 벌기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수 사람들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국회의원을 뽑고 외국자를 만들어내고 이런 일들이, 자, 그래서 이 출생아가 사라지기 재정 대안을 이와 같이 분석해 봤는데, 대통령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 일을 위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맺지